그런데 이 애들이 입장이 이상한 거라 뒤가 그걸 보호하겠다고 그 법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라 나 이거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의심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 좀 색깔이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조직을 따로 수도권을 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따로 만드니까 이제 제대로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 조직의 5인방 중에 하나인데 저쪽 법통은 못 받은 5인방 중에 하나였는데 80년 광주 후에 더 계속 싸워야 된다는 입장을 표방을 했다가 고립되고 공격을 받으니까 80년 가을, 9월, 10월경부터 제 조직을 따로 만들어요. 수도권을. 제가 수도권에 한 15개 학교를 세미나 지도를 2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조직을 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나중에 PD라고 불리는 조직이에요. 수도권은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이 이어져서 이제 85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미워한 공안 사건, 깃발. 그 다음 87년에 재헌호회. 이게 PD의 이제 81년에 항림. 그게 이제 한 조직 뿌리가 국가보안법 반과단체를 3번 일으킨 조직이에요. 81년에 항림. 그 다음에 85년에 깃발, 87년에 재헌호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반북 공산주의예요. 북한 저거 공산주의 아니야. 저거 썩은 데야. 라고 규정을 하는. 그래서 레닌 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레닌의 뭐 막스 자본론 이런 거 안 봐요. 레닌의 일보전진 이보후퇴. 그 다음에 레닌의 What is to be done.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Materialism and Empirical Criticism 이런 거 다 번역해서 그냥 뿌린 거예요. 그때 지하에서 그거 다 철학책이거든. 정치 철학책이에요, 전부. 저는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공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독하게 잘 훈련된 이론적 막스 레닌주의자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신군부 머리 찍으니까 머리 터지더라. 안 믿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도망 다닐 때도 일리아드 오디세이 영어로 읽고 프랑스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을 영어로 읽고 그랬는데 이거를 대학교 1, 2학년 때 한글로 번역된 레닌 책을 읽은 애들은 머리가 거기에 갇혀버리더라고요. 보통 후배들은. 저는 그거를 수단으로 왜 그거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뭐 정치하라 마라 하는데 그때 다 죄짓 했는데 뭐하러 정치합니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 안 한다. 이런 게. 저 그래서 20년을 사회정치적 발언을 안 했거든요. 공적으로. 제가 2009년까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른 결과가 너무 엄청난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보세요. 막스주의니 레닌이니 스탈린이니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지중해에서부터 나오는 그 서양 문화의 큰 흐름에서 보면 병들어서 이상하게 뻗은 곁가지 하나예요, 그냥. 저는 이거를 알거든요. 이걸 좀 느낌이 있었다. 그때도. 이거 느낌 없이 이거가 하늘이라고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변적인 급진주의자가 되죠. PD가. 이런 꼴통도 그런 꼴통이 없어요. 차라리 그 음흉한 주사파 애들이 나아.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보면 꼴통 PD하고 음흉한 주사파하고 간첩 시다바리하고 보면 차라리 간첩 시다바리가 낫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가끔 저보다 한 10여 년 아래 친구들이 와서 선배님 저도 PD를 했습니다. 대선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물어봐요. 당신 몇 학번이요? 저 87학번입니다. 그럼 이걸로 치려고 들어요, 거의. 야, 너 바보냐? 87년도에 그때 한다는 건 피바다 하자는 얘기잖아. 6.29 났을 때 아니야. 87학번이면 네가 운동 뛰어든 건 89년이나 88년일 거 아니야. 다 게임 끝나서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 왜 들어왔냐? 너 인생 낭비가 네 취미냐?
너 마음속에 악마 들어있냐? 제가 그러고 야단을 쳤어요. 이게 개꼴통 PD라니까요, 이게. 진짜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사변적 급진주의자, 무슨 산호맹. 산호맹이 이거예요. 산호맹 또 절반쯤 무릎은 저게 이미 꿇었어, NLPD하게. 산호맹 강령에 보면 NL과 잘 지낸다 이러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호맹 저거는 PD도 아니라고. 막 PD 간판 들어서 이선실 아주머니 밑에다 바친 친구들이에요. 그 백태웅 이런 친구들. 제 눈에 보면. 그거 조국은 또 백태웅보다 한참 아래잖아. 산호맹은 백태웅이 이끌었죠. 서울대 82학번 법대. 지금 하와이 어디서 교수할걸? 하버드인가 어디 나와서. 그러니까 산호맹은 제 보면 산호맹 강령에 보면 NL과 잘 지낸다. 그러니까 즉 반북 안 하겠다요. 저는 반북 공산주의인데 걔들은 이미 반북을 내려놨어. 그리고 이선실 아주머니한테 이미 포섭이라 그러니까 무릎 꿇고서 PD 간판 받친 애들이죠. 그 간판 받치기 전에 그 간판에 호호 불러서 광 닦는 시다바리쯤의 학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한참 아래죠 또. 백태웅보다. 아니면은 민중당이죠. 민중당 그때 이제 백기환 선생 그 백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원시가 뭐더라? 이상한 쌍욕 잔뜩 들어있는 시 있어요. 그거 쓴 사람. 그거 모시고서 백기환 모시고서 당 만든다고 왔다 갔다 했죠. 그 민중당 이재호, 김문수, 김부겸 이런 사람들. 당연히 주변화된 주변 정당이죠. 산호맹도 주변 세력이고 88년부터 이미 확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선실이 딱 공작을 하니까 NL을 딱 모시게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선실에 의해서 반북 급진 세력이 멸종한 겁니다. 88년에. 그러니까 저보고 저같이 수도권 PD를 만든 PD의 학생 쪽을 만든 놈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 산호맹은 PD입니다 하면 그럼 나 PD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특히 나중에 굉장히 사변화된 급진 PD를 안 좋아하는데 산호맹은 반북을 내려놓고서 거의 무릎을 이선실 여사 앞에서 꿇은 데야 거기는. NLPDR을 사실상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저는 아주 안 좋아요, 거기. 자, 개인적으로 만약에 아주 음흉한, 거의 간첩과 다름없는 건 간첩보다 더 간첩스러운 겉으로 온화한 표정의 NL 한 친구랑 아주 난 그런 친구들 몰라요, 잘 개인적으로는. 친하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무슨 산호맹, 형노맹 이런 무슨 노동자 동맹 이래가지고 막스 레닌 스탈린 귀신 집해놓고 발걸음은 NL 쪽이랑 이렇게 딴딴따단 하고서 같이 가고 있는 웨딩 마치를 그런 쪽에 이상하게 꼬여 있는 친구 둘 양쪽 갖다 놓고 어디가 그래도 같이 소주라도 한 잔 피치 못해 마셔야 된다면 너 누구랑 마실래? 저는 차라리 간첩이랑 마셔요. 차라리 간첩이랑 마셔요. 반북 급진 세력이 멸종한 사건입니다. 이 멸종을 집행한 사람이 이선실 여사입니다. 자, 이 이선실 여사로부터 우리 존경하는 김부겸 선배께서 1988년에 500만 원을 선거 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명은 선거 때 간첩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다 돌려줬다는데 그건 변명 이런 거 갖고 아무튼 실형을 받았죠. 그때 실형인가 집행유예인가 아무튼 구속까지 돼서 이선실이 이 민중당 핵심 포석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때 500만 원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릴게요. 대구에서 지난 작년인가 4.15 총선 때 제가 그냥 선배라 그럴게요. 개인적으로 김부겸 선배의 그 선거구에 김문수 선배가 내려가서 출마하는 거 보고 야 저거 안 될 텐데. 우선 왜 그러냐면 김부겸 선배는
이 개인적인 그 분위기가 누구랑 가장 많이 닮았냐? 그 전남 장성에서 그 평생 YS계로 다선을 한 김상현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DJ 쪽이 아니라 YS 쪽으로. 그것도 전남 장성에서. 따라서 어떨 때는 붙고 어떨 때는 떨어지고 그랬겠죠. 이 김상현 전 의원이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그 어려워도 얼굴에 근심 걱정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하하호 하면서 이제 상갓집에서 뭐 담배 심부름도 해주고 옆에서 잔돈 심부름도 해주고 하면서 또 돈 받아서 가. 근데 그게 사람이 비루하거나 누추하지 않아요. 밝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뿜어요. 이 김부겸 선배가 그런 타입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김문수 선배는 이런 인간적 친화력이 훨씬 떨어진다고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딱 이렇게 서당 훈장 같은 느낌의 분이거든요. 일단 캐릭터가 선거판에 내놨을 때 딸려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구라는 데가 이게 굉장히 그 민심이 겹겹인 민심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대구 사람들 이렇게 잡혀가면 야, 그 누구 집 아들 빨갱이래. 야, 걔 이번에 너무 많이 심하게 다루지 마. 라고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그래요. 겹겹해요, 이 사람들. 대구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그 사대부 이게 경험이 축적돼 있으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겹겹이라고요, 이게. 자, 이런 겹겹인 데서 특히 경북고등학교 인맥. 그 인맥에서 보면 김문수 선배는 누릴 걸 다 누려본 사람이고 김부겸은 평생 고생한 후배예요. 그 심지어는 그 서울대 봉천동에 그 서점을 길 건너서 둘이 했잖아요. 양쪽 집안이. 그러면 남편들 잡혀가면 부인들이 또 하고 부인들 잡혀가면 남편들 잡혀가고 그래서 텐덤으로 땅땅땅 이러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그런 관계들이에요. 근데 야, 그 누릴 거 다 누린 김문수가 그 김부겸 선거구 내려와서 우리 부겸이 말이야. 이제 사회생활 몇 년 남지도 않는다. 이제 국회의원 한번 이제 해볼까 말까 한데 그래 그거를 치고 들어오냐. 이런 분위기가 확 돈다고요, 거기가. 그 다음에 연설 능력이 김부겸이 나요. 제가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친화력, 연설 능력, 그 다음에 그 대구 커넥션에서의 그 명분 이런 데서 다 밀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 김문수 선배 저걸 왜 오셨냐? 저거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그랬어요 그때. 어쨌거나 저는 그냥 오늘 욕을 좀 하니까 간첩이랑 엮인 얘기를 하니까 일부러라도 김부겸 선배라고 내가 불러드려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제가 이 양반한테 대해서 좀 깝깝한 게 돈을 받으면 500만 원을 받냐고. 5천만 원, 5억은 받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뽀로가 나면 나중에 들켰어. 그러면 그거 강남에 죽방 언니 템프로 있는 데 가서 실컷 먹고 놀았다. 이래서 그 영수증을 딱 내놔야지. 선거를 나갔는데 선거 자금이 부족해서 간첩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다 갚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변명이 되냐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자기 변명이. 제가 얘기를 왜 하냐. 김지아 선배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의 왼쪽은 황태성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 입당할 때 인보증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남로당 활동을 하다 그 대구 폭동 때 숨진 그 형님 박선희보다 더 형님으로 모시고 따랐던 사람으로 압니다. 황태성이. 황태성을 북한이 고위 간첩으로 5.16 터지고 3개월 후에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뭐 고위 간첩인지 연락책인지 포섭책인지 모르죠. 그 당시에 시내에서 제일 좋은 호텔은 반도 호텔입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소공동 롯데백화점이 그 자리에 있는 호텔이에요. 반도 호텔에 묵으면서 거금을 4개월 동안 뿌리고 온갖 사람을 다 만나러 다녔어요. 4개월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을 했겠냐고요. 황태성 저 양반을, 황 선배를 잡아 넣어 말어. 저거 잡아 넣으면 사형할 수밖에 없는데.
잡아 넣어 말아. 잡아 넣어 말아. 저는 박정희의 진짜 인간적 고뇌가 가장 극에 달했던 4개월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면서 온갖 군대 돈 뿌리고 다니니까 당연히 그 안에 김지아 선배 들어있죠. 서울물리대 고무신, 검정 고무신 끌고 다니고 있는 이제 그 선배 김지아 들어있죠. 그러니까 돈을 딱 받으니까 김지아 선배가 야, 청렬이 진화춘의 청렬이 뭐야? 물리대에서 고무신 끌고 다니고 연극반하고 탈반하고 뭐 책 좀 읽는다 그러고 운동권 책 비슷한 거 좀 읽고 좀 빼딱한 사람들 선후배들 뭐 다 그리 뭐 한 기백 명 뭐 100명 이렇게 모습. 돈 딱 꺼내 들고 간첩해 준 돈이다 실컷 먹어라. 아재 잡채 그때 잡채 최고죠. 양장피 그때 양장피 최고죠. 탕수육 양장피 꼬량주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좀 덜 취한 사람은 미아리로 가자. 미아리가 뭔지는 여기서 더 얘기 안 하겠어요. 한테 미아리 텍사스 방석집 거기 가서 그냥 난장 다 부린 거예요. 밤새 수십 명이. 요새 돈으로 한 사람이 수천만 원 먹은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가 좀 사람 뺐다간지 몰라도 간첩 돈을 받았으면 간첩 돈 닦여 쓰면 되지. 잘 먹고 재미 잘 봤다. 그게 얼마나 화끈해요. 선거 자금 받았는데요.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저 변명 보면서 내가 어휴 천하의 김부겸이가 그래 변명을 저렇게 하고 있냐. 자, 이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제부터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국힘이 그럼 김부겸 비판을 할 때 이 얘기 나왔냐 이거야. 이선실한테 돈 받은 사람이다. 이선실이 이러이러한 거물 간첩이었다. 이런 사람이 총리 되면 되겠냐. 이 얘기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정신실종 상태예요. 국힘 의원들이. 정신실종 상태입니다. 제가 그냥 간첩에 돈 받았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간첩 돈 받을 수 있어. 몰랐을 수 있어. 알고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상 내가 돈 안 받으면 오히려 좀 옆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뭐 제주도 출신인데 일본서 오래 사셨고 조총련이랑 가깝고 그럼 거의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88년에 500만 원이니까 꽤 큰 돈이죠. 88년 5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가칠 거예요. 5천만 원 정도. 이 구매력으로 환산해 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88년에 대기업 그 뭐 계장 이하 봉급이 한 40만 원 정도니까 지금 돈 따지면 한 5천만 원 돈 되는 거죠. 저 500만 원을 88년에 500만 원을 받아서 좀 멋있게 써야지. 술집에 가서 그냥 룸살롱 한 3개쯤 전세 내가지고 밤새 먹고 놀고. 그러면 간첩에 돈 닦여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술 살 때, 야, 나 간첩이라고 생각되는 아줌씨한테 돈 받았는데, 돈은 다 돈 아니냐? 우리 먹고 놀자.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면서도, 이선실 아주머니한테서 돈 받고 나서, 그걸 옛날에 김지아 시인이 그 물리대 때 그렇게 호탕하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 돈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격조 있게 좀 저기 청문회 못 하나? 참. 이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박진우 의원인데, 박진우 의원이 뭐 옥스퍼드인가 어디 나왔다 그러고, YS 때 무슨 뭐 청와대에서 뭐 하고 그랬죠. 나 저 양반 좀 그런데 사실은. 좀 철이 없는 줄 알았더니 가서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해요. 박진우 의원이 이렇게 끌고서 그 국힘 의원들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한 것 같은데, 가서 누굴 만났냐? 프랭크 자누지를 만났어요. 미국 앰네스티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무슨 인권운동 하나 보다. 엠네스티가 아주 악명 높은 좌파죠. 이 사람인데 오바마 정부의 존 캐리 상원 외교위원회 그때 존 캐리가 위원장이었는데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그때 동아태 정책국장입니다. 순진한 사람 아니에요. 1심에 마이클 장을 옹호하죠. 그리고 미국 내 종북 세력과 절친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1999년에 쓴 논문 Center for Foreign Relations CFR 거기 이제 글로벌리스트 그 외교 정책 그 브레인들이 모인 센터 중에 하나 CFR이라고 아마 한국에도 지사가 하나 들어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쓰인 논문 중에 짧은 논문 중에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냐? Can America make North Korea collapse? Should we try?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해야 되냐? 시도해야만 하나? 그런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1999년 논문이에요. 첫 번째,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가? 라는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답의 결론이.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요. 자, 20년 전 논문입니다. 그럼 야, 백모야, 20년 전에 논문 갖고 네가 왜 그러냐? 천만에요. 그 다음번에 자기 입장 바뀌었다는 논문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의 골드만삭스에서의 비밀 연설과 같은 거예요. 뭐냐? 지금 분단구조 유지한다. 북은 중국의 나아발이다. 북은 중국을 내세워서 관리시킨다. 이게 힐러리 얘기잖아요. 2013년. 지금 이 얘기 뭐냐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고 중국의 나아발이기 때문에 지금 1999년 북에서 200만, 300만 굶어 죽어갈 때 쓴 논문입니다.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친북, 종북 절친이 바로 잔우지예요. 박진우 의원 들으셨어요? 박진우 의원. 그 사람이 CFR에 게재한 1999년 논문이 북이 고난의 행군으로 200만, 300만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 흔들면 안 되고 북을 멸망시킬 힘도 없고 흔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논문을 쓴 제가 보기엔 거의 악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관점에 힘입어서 무려 10년 후인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무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태 정책국장을 역임하신 거물입니다. 그 바닥의 좌파 브레인. 자기 뇌수를 악마적 관점으로 물들여 갖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자, 그거를 국힘 의원들 끌고 가서 만나요? 이게 실세도 아니거든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이 소리 떠들면 좀 뜰 것 같다 해서 잡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국회의원들 주르륵 끌고 가서 만나고 계시냐고. 박진우 의원. 당신이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나.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이. 박진득 요번에 이 국힘 의원들은요. 뭐를 했어야 되냐. 바이든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니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니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도 아니에요. 바이든으로 대표되는 글로벌리스트 워싱턴 스왑프 미국 좌파 결합체, GSL 복합체. 니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오팔력은 드러내야 돼. 왜냐? 쟤들은 뭐라고 정의가 안 돼. 쟤들은 이렇게 보면 종북이고 저렇게 보면 종중이고 저렇게 보면 GSL에서 이렇게 이빠른 소리 하는 것 같고. 쟤들 엔티티가 뭐야? 정의가 뭐야? 아이덴티티가 뭐야? 없는 애들이야. 그냥 이상한 애들이야. 굉장히 불안정해. 예측 불가능해. 니들의 이익이 아니야. 쟤들 드러내. 우리가 손뼉 맞춰줄게. 이 메시지 해야지. 겉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면요. 바이든 내부 진영 내에 고민 깊은 실세를 만나야지 어디 저 잔우지 같은 악마의 혼을 팔아가지고 엉터리 소리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냐고. 당신들은 잔우지 사무실 앞에 가면 뭐 저기 화이자 모데나 잘 놔준대요? 그거 맞으러 왔나? 참 답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미국과 운팔육 사이 바이든 GSL 복합체험 운팔육 사이에 쐐기 박으면서 내심으로는 짱구를 어떻게 돌려야 되냐. 야, 셰일 혁명으로 페트로 강박 시대가 끝났잖아. 그에 따라서 세계 지정학이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잖아. 그런데다가 스마트폰과 5G 때문에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 이러한 변화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주권 국가에 대한 입장, 즉 글로벌리스트 관점에서 미국이나 서방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킬 거냐, 아니면 미국과 서방의 주권 국가 각각의 가치지향 주권 국가로 강화돼야 될 거냐. 이런 중국에 대해서 중국을 어떻게 컨트롤할 텐데, 중국을 어떤 식으로 순치시켜야 되냐, 혹은 뭐 적당히 그냥 갈 수밖에 없냐, 이런 것을 두고 마가 트럼프 공화당 동맹과 GSL 복합체 사이에 건곤일척의 정치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건곤일척의 정치내전이 2022년 11월에 결정될 거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시나리오 혹은 이러한 패러다임이 이게 맞는 패러다임인가 하고 뚫레 사방을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어디 잔우지 같은 거나 만나고 다니냐고. 참 골 때려요, 골 때려. 골 때린다니까요. 너무 저질스러워요. 바보스럽고. 양쪽 다 그래. 저질 바보. 한국 정치판은. 문재인 얼마나 속보입니까? 바이든 만나러 가면서 사드 기지 농성 해산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요. 지금 그래서 성주 앞에 지금 저 성주를 지키는 어디서 전입해 오신지 어쩐지 모르는 저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문재인 친미 주구에 그 동원된 저 경찰 앞에서 저렇게 비를 맞으면서 생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참 속보이는. 이거 하나 제대로 사냥을 못하고 있는, 이거 하나 제대로 정치적으로 파멸로 못 몰아넣고 있는 국힘은, 그리고 잔우지나 만나고 쳐 돌아다니고 있는 저 국힘은 뭐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희망이 어디에 있냐? 민초에 있습니다. 생활하는 민초들이 조직화되고 각성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